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좀 특이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거죠, 대통령 선거.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상,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상에 대해서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청 전에 꼭 하셔야 될 게 있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가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홍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1번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걸 많이 느끼죠, 홍 이사님도. 이 선거 전에는 뭐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나 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원, 뭐 여러 선거 많잖아요. 그런 이제 뭐 후보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선거 전에는 보통 후보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친절하죠. 예, 뭐 잘하겠습니다, 뭐 굽신굽신하고 막 찾아오고,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지인 동원해가지고 뭐 잘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막상 당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몰라라는 경우 많습니다. 나몰라라죠. 나몰라라하고 뭐 봉사는커녕 그냥 자기 이성만 채리려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뭘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공무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죠?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공무원, 공적인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신보, 퍼블릭 서번트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의 월급은 누구한테 나와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반대 현상이 있는 것 같아.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군림하려고. 군림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무원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자, 2번은 뭔가요? 2번 권위적이거나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무원 하면 이제 뭐 어깨에 힘 팍팍 들어가고, 막 대통령은 더 그랬죠, 옛날부터. 특히 우리나라에 독재자들 많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출했으면 일을 해야지, 국민을 위해서. 왜 본인이 막 통치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국민을 대표하는 거, 대표. 국가 원수로서 이제 뭐 다른 나라의 원수들과 정상회담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지, 뭐 본인이 마치 뭐 대단한 사람 되느냐, 특권의식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는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위기에도 차분하게 극복하는 사람. 이 위기의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을까요? 뭐 자연적인 재해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예. 그 외교적인 문제, 외교적 마찰. 네. 뭐 별별 위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어요. 경제의 위기 잘 극복하지 못하면 저기 남미같이 경제가 파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여러분 뽑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얼마나 살면서 그 위기를 많이 극복했으며, 그 사람이 무슨 직책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이 일을 했을 때 그런 위기를 잘 슬그럽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사람이 없던 능력이 딱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족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경력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를 잘 극복했는지를 알면은 나중에 대통령 돼서도 그 사람이 잘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째 지나친 성급함을 자제하고 침착한 사람. 이게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죠. 근데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일을 그르치고 뭐 재판이라든지 수사가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친분 관계 있는 사람, 개인적인 뭐 가족을 봐준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려면 뭐 집에서 정말로 뭐 가장으로서 잘하면 되는 거지, 밖에 나와가지고 그런 연고,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병폐가 뭐였어요? 학연, 지연, 친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정한 사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 저는 훌륭한 공무원,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번 분노, 화를 참고 이성적인 사람. 이게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고 뭐 본인의 그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 만약에 대통령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피해 입는 겁니다. 네, 그런 역사가 너무 많죠. 그래서 4.19
5.16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그런 아픈 역사가 독재자의 분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독재자가 막 본인의 뜻대로 안 되고 국민을 막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막 유혈 진압을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그래서 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는데 독재자가 또 자기도 같이 분노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노를 자제하고 침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6번.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도 중요한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은 사실 부부간에도 중요하고 인간관계에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공감을 해야 돼요, 주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보다는 본인의 그런 안위, 본인의 가족이라든지 본인의 권위 이런 걸 따지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의 공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인정된 사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느냐.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게 가장 큰 공부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천재 이런 사람도 물론 뭐 능력이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분야에 경험이 많으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대통령이 하려는 사람은 뭐 국정 그 경험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조직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이 많아서 그 경험을 정말 잘 어떤 성과를 낸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8번.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회 보면 어때요? 국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고 네. 항상 싸우고 그러고. 항상 싸우죠, 국회 가면. 그리고 뭐 항상 여야가 이렇게 서로 협조해가지고 뭐 정말로 이 국정을 잘 이렇게 운영하거나 이끌려는 게 아니라 서로 항상 반대야. 그래서 맨날 싸워요. 싸우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론이 안 납니다. 결론이 계속 싸우죠? 그러면 결국 다수결로 밀어붙이면은 그러면 뭐 그 안이 정말로 훌륭한 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을 위한 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항상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뭐 어떤 정책이 있으면은 다수가 찬성하는 안이 있고 소수가 반대하는 안이 있는데 무조건 다수라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도 결국 국민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왜 반대하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특히 대통령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면은 대통령이 그걸 조율을 해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물론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그런 특히 약자 또 배려하는 공감하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갈등을 잘 해결하고 조율하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 국회의원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결국에는 갈등을 잘 조율하는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요. 이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도 결국에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판사죠. 자, 그럼 어떤 판사가 명판사냐?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판사. 그게 이제 판결로서, 명판결로서 정말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명판사도 있지만 조정을 잘 시키는 판사도 결국에는 명판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원고 피고와의 서로 다툼을 합리적인 그 범위에서 법과 판례와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을 잘 해결하는 판사가 명판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간의 많은 갈등을 잘 조율하고 해결하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네. 약자를 배려하되 편향적이지 않은 사람. 맞습니다. 홍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라는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네. 반드시 이제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고 또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네.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11번.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듣고 포용하는 사람. 이것도 결국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항상 뭐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되면 반대파가 항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일단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약을 해서 공약을 이제 실천하려고 하면은 뒷받침돼야 되는 게 뭐예요? 법이죠.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야당이 다수당이다. 그러면 통과가 쉽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항상 또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얘기해서 통과시키려면 또 야당이 반대해서 서로 맨날 싸우고 그래서 통과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좋은 안도 통과 안 되고 물론 이제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은? 포용해야죠. 포용해야죠. 협치. 맞아요. 협치. 야당이 도대체 왜 반대할까? 그러면 야당 대표도 만나고 야당 국회도 만나 설득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한번 뭐 토론회도 갖고 A라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정필하면 국민투표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등을 너무 조장하거나 그러지 말고 잘 타협하고 설득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2번째,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하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 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자, 대통령은 신이 아니죠. 대통령이 항상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네, 대통령도 실수합니다. 본인이 잘못하면 사과해요? 거의 안 합니다. 안 하죠. 뭐 측근이라든지 뭐 가족이 잘못하면 아, 뭐 죄송하다. 그렇게 사과하는 경우 봤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는 왜 사과 안 하냔 말이에요. 사과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 대통령도 사람이거든. 완벽하지 않거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사과하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포용하는 또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럼 포용하고 다음부터 그런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 품격을 갖추고 인격과 인성을 갖춘 사람. 이게 맞아요. 이 정치인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품격이 없을까? 그렇게 이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언행도 굉장히 잘해야 중요하죠. 대통령은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언행이 너무 진짜 품격이 떨어진다. 그럼 다른 나라 그 외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구설수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품격을 갖추는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4.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사람. 홍 의사님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덕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통령의 덕목 중에서 네. 정치력이나 외교 이런 것들은 다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제로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능력. 경제만 잘하면은 물론 정치 외교도 중요하지만 정치나 외교는 어느 정도 덮을 수는 있습니다. 자, 저도 홍 이사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제 한 가지는 조금 달라요. 경제만 잘하면 된다. 그거는 만은 아니죠. 경제도 잘해야 되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뭐 민주화 이런 거 중요하죠. 당연히 민주주의도 중요하고 정치, 뭐 국민들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들이 잘 살아야지만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 세금으로 또 좋은 일도 하고 복지 정책도 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너무 막 세금만 많이 걷고 경제는 막 너무 힘든데 그런 경우 있죠. 그럼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좀 존중해야 돼. 기업가도 존중하고 물론 불법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기업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자영업자도 열심히 일을 하게 한 다음에 세금도 걷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가가 힘들던 자영업자가 힘들건 무조건 세금만 많이 걷고 그냥 그 돈으로 그냥 펑펑 쓰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돈 아껴 써야 돼. 정말 아껴 써야 돼. 이 국가 재정 아껴 써야 돼요.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복지 물론 필요하죠. 꼭 필요한 복지에 쓰고 국방, 외교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 돈을 근데 하려면은 경제가 일단 살아야죠. 특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알아서 잘하니까 이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 전문직, 이 전문직도 요즘 힘들어요. 그런 자영업자, 전문직,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좀 길을 살리고 경제를 좀 잘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꼭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번째. 네. 소통을 전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 고집불통의 대통령이 또 많았죠. 내가 옳다. 내가 곧 법이다. 마치 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간이라 이런 것 같이. 그런 경우 옛날에 많았잖아요. 요즘에 뭐 많이 없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다 옳을 수가 있나요? 대통령이 신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본인은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겠죠. 포용해야 되고 소통을 잘해야 돼. 국민들과도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참모들과도 소통하고 특히 여당 야당과 소통하고 이 소통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6번째. 유연성을 갖고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 많은 이 대통령이 저는 이런 오류에 좀 빠지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했을 때 어떤 A라는 공약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난 무조건 공약을 지킨다. A라는 공약을 밀어붙이겠다. 근데 시대가 바뀌면 A라는 공약이 사실 틀릴 수가 있죠. A라는 공약보다는 B라는 그 안이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돼. 무조건 A라는 걸로 가. 밀어붙여. 그럼 돼야 안 돼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경제 상황도 바뀔 수 있고 정치 위기가 바뀌었으면은 본인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겠죠. 국민 여러분, 제가 A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A, B 아니면 B, C로 좀 이게 정책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공약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되 독재하지 않는 사람. 이게 대통령도 리더십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언제 리더십이 필요하냐? 위기 순간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여야 다투거나 아니면 국민 간에 어떤 갈등이 심했는데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국에는. 계속 갈등만 심하면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딱 리더십을 갖고 추진해야 돼.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단 그게 옳은 방향이겠죠. 틀린 방향으로 추진하면 망하는 거고 옳은 방향이다. 정말 심사숙고한 다음에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러면 설령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국민에게 양해와 소통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8번째, 법을 준수하되 형식적 법률보다 실질적인 법을 존중하는 사람. 네. 유독 이번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대통령 후보가 많죠. 홍 이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법조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 저는 경제 전문가를 선호합니다. 아, 경제 전문가? 네. 왜냐면은 네. 기존의 정치인들을 보니까 네. 국회의원도 그렇고 상당히 법조인이 많거든요. 뭐 잘하는 분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생각이 좀 경직돼 있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이 좀 보였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법조인이라서 경제 전문가는 더욱 좋겠죠. 제가 법도 잘하고 경제도 좀 아는데 저는 법조인이 뭐 대통령이 된다. 뭐 긍정적인 현상도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왜? 일단은 대통령이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법을 무시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법치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법이라는 거, 특히 헌법, 뭐 여러 가지 법률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서 이 법조인이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법을 잘 알고 또 법의 문제점을 알거든요. 그러면 법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 국회와 소통을 해가지고 잘못된 법은 바꾸고 또 좋은 법은 만들고 그래서 사실 법조인이 굉장히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잘하고 있잖아요. 여태 대통령, 링컨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많은데 반대로 홍 이사님 말씀한 대로 이 법만 또 중요시하고 특히 형식적인 법에 이르니까 법대로 하자. 그러면 또 너무 이게 또 딱딱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법 만능주의. 유신헌법 봐요. 헌법을 뭐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그냥 나 법 지킨다 헌법대로 한다. 그게 옳은 대통령의 태도입니까? 아니죠. 이 법을 악용하면은 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최악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법, 정말로 이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정말로 이 법을 존중하는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번째, 자유와 평등을 모두 존중하고 조율하는 사람. 그렇죠. 이 대한민국, 뭐 세계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 자유, 평등, 정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홍 이사님은 그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전 자유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요? 홍 이사님은 자유가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은 1번 자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2번 평등, 3번 정의. 이 세 개가 다 중요한데 특별히 나는 이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 투표를 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라고 봐요. 정의. 왜냐하면 지금 자유와 평등은 어느 정도 지금 실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이 국가에서 자유라는 건 꼭 뭐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라는 건 정말 소중한 덕목이지만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명예훼손하고 막 폭행하고 협박한다. 그게 자유. 아니 내가 다른 사람 때리든 말든 협박하든 말든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떠든다. 돼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하는 경우 있죠. 근데 그 말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본인의 진짜 출세라든지 당선을 위한 말인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인격을 무시하고 명예훼손하는 말 너무 많이 하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막말을 하고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합니까?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요 허위 사실은 물론 명예훼손이고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정말로 말살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막말을 너무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뭐 경선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TV 토론하면 이제 여러 많이 보잖아요. 어쨌든 상대방 후보자면 그래도 존중을 하면서 정책 대결을 좀 하지 너무 그냥 막말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사실 국민들이 안 좋아. 처음에야 뭐 지지율이 좀 오르는 것 같죠. 결국 그 후보에게 국민들 마음 돌립니다. 저 사람 막말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존중하지 않고 공간 능력도 없고 명예만 훼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 등 돌려요. 품격 있게 말하고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그런 사람이 좀 대통령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고 평등도 굉장히 중요하죠. 평등. 특히 우리나라는 불평등이 아직까지 심했잖아요. 빈부격차도 심하고 평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의가 전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 포괄되는 개념이에요. 정의로운 사회. 이 법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온 국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째 마지막입니다. 초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국민을 섬기는 사람. 저는 이게 이런 대통령도 필요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처음에 이제 취임 선서하면은 본인의 그 각오가 새롭겠죠. 취임 선서할 때부터 나는 내 사리 사욕만 챙기고 내가 뭐 독재를 하고 뭐 권위만 찾겠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점점 대통령 생활 오래 하면서 그 초심을 잃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처음 됐을 때 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공무원 하겠지. 누가 처음부터 뇌물 받고 막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공무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데 항상 초심을 생각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 경선 과정 또 이 선거운동하면 많은 국민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얘기하고 그러면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들으세요. 대통령 끝날 때까지 정말로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연, 지연, 개인적인 감정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꼭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내가 원하는 대통령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